중청일보 TV가 기획한 낮은 의자의 육사 지방선거 대전시 교육감 후보인 이창기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후보님 하면 대전발전연구원 원장을 하시다든지 유명세를 하고 계시면서 교수로서도 명성을 날리고 계신데 이 교수라는 이 직업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인데 굉장히 또 육사의 지방선거에 이번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교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저도 참 사랑하는 직업이 교수고 또 다시 태어나도 교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만의 행복을 생각하면 물론 교수로서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진짜 큰 행복은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는 큰 행복이라 생각해서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 학부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도전장을 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제법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대 흐름을 반영을 못합니다. 인성이 중요하고 창의성이 중요한데 그런 교육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인적 자원 이 수급 문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실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전 교육의 새로운 물결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예, 역시 교수님 나온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전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셨지만은 당선이 되신다면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존 로크의 교육론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지덕체 교육이 지금 균형을 잃었다. 그래서 제가 체덕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100세 시대를 살거든요. 그러면 체력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 100세까지 건강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육과 예능 분야를 좀 확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덕입니다. 일종의 인성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저성장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는 서로 콩을 나눠 먹는 공동체 정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인성을 길러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지는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독창성 또는 창의성 이런 걸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덕지라는 순서를 가지고 하고 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급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급식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로컬 푸드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폭력 문제, 중도 탈락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대전 교육의 이제 현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시나요? 현안 문제가? 꼭 대전 교육의 문제만 아니길 테고 이제 한국 교육의 문제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되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인적 자원 수급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잘못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을 대학에 가게 만들고 있어요. 전문대학 포함해서 약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급 인력만 존재하는 나라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치는 것이고 대전 교육으로 돌아오면은 대전 교육이 상당히 수월성이 높은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초 학력 성취도 높은 그런 도시가 바로 대전인데 반면에 이 산이 높은 반면에 골이 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중도 탈락률이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학교 폭력도 매우 높습니다. 자살률도 그렇고 사교육비 지출도 매우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사의 불공정성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지적이 됐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의원님께서 내세우시는 공약이 상당히 공감을 얻고 많이 그러던데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대전발전연구원장을 4년 가까이 하면서 대전시의 모든 정책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교육 파트도 더불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대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초중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대학 교육과 연결해서 지역 자원을 원활히 수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왔거든요. 또 학교 폭력의 예방 문제.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도시 안전 디자인 포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가 준비한 안들이 있습니다. 또 급식 지원센터 문제도 제가 대전발전 연구원장 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곧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도시가 과학 도시인데 우리 도시의 특성을 지금 초중고 교육에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특성인 이 과학 기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을 교육에 반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과학 기술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퇴 과학자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창기 후보님 하시면은 대전교육이 히든크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고 여기도 뭐 저쪽에도 히든크라고 써 있는데 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히든크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안겨준 리더 아니겠습니까? 마침 또 금년이 월드컵이 열립니다. 또 히딩크도 아마 날아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와 제가 접목을 시켰는데 히딩크의 장점은 기본기를 튼튼히 하면서 공정하게 그리고 소신 있게 선수를 선발해서 기적의 4강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하죠. 히딩크는 항상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저도 우리 교육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상통을 하고 있고 또 히딩크는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항상 남보다 앞서 생각하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히딩크는 한번 결정을 내리면 강하게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추진력. 네 번째는 자기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런 네 가지 점을 제가 히딩크 리더십을 배워서 우리 대전교육에 접목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히딩크라는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혹시 뭐 히딩크 씨 만나는 모셨나요 혹시? 아니 뭐 만날 길은 없는데 뭐 5월에 지금 한국 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원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란 무엇일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행복을 뭐 모든 사람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행복에 대한 개념 규정을 여러 가지 하는데 최근에 그 독일의 행복학교 교장인 슈베르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행복이란 여유와 안전과 그리고 자존감이다. 여유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는 자존감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학교 온 만큼은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만들고 싶고 또 정신적으로도 쉬게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 요즘 아이들은 숨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숨 좀 쉬는 교육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회성을 길러서 자존감 높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행복한 공동의 목표고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꿈과 용기를 줄 것이고 교사들에게는 자존감과 권유를 줄 것이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만족감을 안겨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제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보님께서는 대전 이제 교육을 그동안 대전 교육이 뭐 충남도 그렇고 대전도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제기됐었잖아요. 그 대전 교육을 변화시킬 철학과 덕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대전 교육의 첫 번째 덕목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성은 인사든 성적이든 또는 우리가 공사든 또는 급식이든 또는 체험 이런 부분에 전혀 비리가 발을 붙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공정해야 모두가 긍정하고 열심히 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첫 번째 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능력입니다. 이 거버넌스 능력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지역사회 정치 또는 행정 분야와 네트워크를 간다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가져서 학교를 돕게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기업이 우리 학교를 돕게 한다 이런 네트워크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돼야 된다. 하여간 교사는 정말 아주 성스러운 직업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이도 사랑으로 접근하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다 하는 생각에서 교사는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제가 공정성과 이 거버넌스 능력, 사랑 이 세 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이제 교육관 후보님들이 진보와 보수 뭐 나뉘어서 뭐 말씀도 많이 하고 나는 보수다 진보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 이 교수님께서는 뭐 저 보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뭐 보수 후보가 맞으신지요? 저는 뭐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보수와 진보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그야말로 순수한 백지입니다. 아이들은 백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가 되는데 거기다 이념의 편견 또는 지역의 편견 이런 걸 거기다 그리면 안 되죠. 저는 백지 상태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교육에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교육은 정책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은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수 진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차라리 저의 성향을 얘기하면 부패한 보수를 싫어합니다. 무능한 진보를 싫어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가 적임자라는 그 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분들이 초중고 경험이 없는데 교사 경험이 없는데 과연 교육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대통령이 동장이나 구청장, 시장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중고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갖고 교육감을 하게 되면 교육을 망칠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초중고 문제는 교사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에게 맡기는 거고 교육감은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초중고 교사의 경험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 교사 경험은 저도 이미 대학 교수 30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교사 경험 필요 없는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관리 능력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그런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행정만 40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문가인 분야가 평생교육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식정보 사회인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육청이 주관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를 평생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분야가 제가 전문가고요. 또 한 가지 교육청의 그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시와 협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시정을 4년간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가 시 행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재정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중복 사업을 줄이고 또 시와 교육청이 협력할 사업을 끌어내면 예산도 절감하고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교육감으로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뭐 이번 교육감 후보에 육사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 뭐 자신감 있으신가요? 뭐 자신감이 없으면 뭐 나올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다 자신감 있겠죠.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